안녕하세요. 저는 AWS 인사이트 세일즈 매니저 조윤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단 2명으로 연매출 650억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리싱크의 클라우드 여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싱크는 프리미엄 재고 온라인 커머스로 2019년에 서버 한 대로 시작하여 3년 만에 연매출이 6배 정도 성장하면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니즈,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로의 고도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리싱크는 AWS의 서버리스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며 운영 효율성과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리싱크의 개발팀을 이끌고 계시는 황재희 CTO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O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CTO님과 리싱크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싱크 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황재희입니다. 저희 리싱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리싱크는 기업의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가성비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더 나아가 버려지는 재고를 줄여 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리싱크는 사실 2019년에 서비스를 첫 런칭하셨을 때와 비교해보면 매출이 현재 거의 6배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AWS 도입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리싱크가 런칭했을 때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9년 4월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이때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한 대의 서버로 시작했는데요. 런칭 당시에는 리싱크가 증명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지는 호스팅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운영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한 대의 서버에서 시작했던 리싱크는 3티어의 형태로 서버를 증설하였는데요. 이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측하지 못한 트래픽 증가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기존의 호스팅사에서도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며칠 전에 미리 스케줄을 잡아야 했고 스케일 아웃 이후에는 소스에 대한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만약 특정 상품의 인기가 좋아서 트래픽이 급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스케일 아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서버를 늘리면 불필요한 서버가 남게 되고 모니터링 비용이 증가하여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팅사에서 제공하는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에 제약이 있었는데요. 물론 서버를 설치하고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리싱크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리소스를 운영 등에도 신경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발 속도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 없다 보니 불필요한 결정 포인트들이 많아졌는데요. 캐시를 선택할 때도 무엇이 괜찮을지, 설치부터 운영까지 어떻게 하는지 등 개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민하게 되었고 AWS를 선택하였습니다. 좋은 솔루션이라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 레퍼런스가 부족하면 도입하면서 생기는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AWS는 이미 시장에 검증된 레퍼런스가 많이 존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아서 고민 없이 AWS를 선택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로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민첩성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싱크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의 장점이 필요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미 시장에 검증된 레퍼런스가 많이 존재하고 참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많아서 고민 없이 AWS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AWS 서비스 중에서 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선택하셨게 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한 대에서 시작해서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3티어의 구조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임시 방편이었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요. 운영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개발에만 집중하여 비즈니스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리소스를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고 자연스럽게 서버리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버리스를 접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 AWS 리소스 채널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버리스로 전환했을 때 구현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서버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버리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체감하신 결과는 어떤 것인지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후반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도 좋았지만 개발자로서 느끼기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디벨로퍼 익스피리언스, 즉 개발자 경험인데요. 개발할 때 온전히 개발에만 신경 쓰고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디벨롭하고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는 이런 이터레이션들이 빠르게 동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개발자로서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CTO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운영보다는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CTO님께서는 서버리스로 마이그레이션을 구성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리싱크는 이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레벨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적용했던 부분이 아마존 라우트 53 서비스인데요. 적용하기도 쉽고 이후에 적용할 AWS 서비스와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존 라우트 53을 적용하고 GSLB를 이용하여 임시적으로 서버 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한 솔루션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도입이었습니다.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정적 자원을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서비스하도록 하여 웹 서버의 부하를 줄이고 웹 서버가 필요한 역할에만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람다를 이용하여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AWS 람다를 도입함으로써 스케일 아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싱크의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모든 요청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WS 람다가 트리거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때 엣지 최적화 옵션을 이용하여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여 API 엔드포인트와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앞에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존재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가 실행되고 다시 AWS 람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여 모든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AWS 람다 함수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솔루션들을 도입했는데요. 상품 카탈로그 구축을 위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를 이용했고 정적 자원은 아마존 S3, 캐시로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비동기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아마존 SQS를 이용하여 처리했습니다. AWS 람다와 함께 사용된 솔루션들도 서버리스로 최소한의 운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인프라의 변경이 있었던 만큼 애플리케이션 또한 많은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존에 개발된 코드들은 스케일 아웃에 대한 고려가 안 되었기 때문에 AWS 람다가 스케일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등이 스케일 아웃이 되지 않는 구조여서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AWS 람다를 도입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였는데요. 현대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뷰 레이어와 비즈니스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뷰 레이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구현하기 쉽고 고객이 체감하기 좋은 부분부터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카탈로그 API 구현을 시작으로 이벤트 기획, 상품 검색, 상품 상세 조회, 로그인, 회원 가입 등을 REST API로 구축하였습니다. REST API 형태로 서비스별로 구축하고 비즈니스 레이어를 대체하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레이어를 AWS 람다를 이용해서 REST API 형태로 재구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응답 속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욱더 서버리스로 API 구축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대부분의 API를 구축한 이후에는 뷰 레이어 또한 서버리스로 처리하여 현재는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90% 이상이 서버리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AWS 람다의 구조도 궁금한데요. 어떠한 형태로 구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2개의 AWS 람다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웹 요청에 대응하는 AWS 람다와 아마존 SQS에 의해서 트리거되는 AWS 람다입니다. 커스텀 런타임을 이용하여 도커 컨테이너를 AWS 람다에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요청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WS 람다가 트리거되는 형태입니다. AWS 람다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로 들어온 요청을 분석해서 요청에 매핑되는 컨트롤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AWS 람다로 모든 것이 처리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컨테이너가 콜드 스타트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모든 웹 요청을 하나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컨테이너는 웜 상태로 유지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관리 포인트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 람다 함수를 서비스별로 분리하면 개별 배포가 용이하고 가벼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함수들을 관리해줘야 하는 관리 이슈가 생깁니다. 저희는 하나의 AWS 람다 함수만 관리하고 기타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 아마존 다이나모 DB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모놀리스 구조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존 SQS를 이용하여 AWS 람다가 트리거되는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앞서 웹 요청을 처리하는 AWS 람다와는 별개의 AWS 람다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소스는 동일합니다. 즉, 2개의 AWS 람다에서 동일한 소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마존 SQS를 처리하는 AWS 람다는 시스템 레벨에서 필요한 스케줄링이나 고객이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아마존 SQS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필요한 응답 시간을 줄였습니다. 고객에게 불필요한 응답 시간이 줄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그렇다면 CTO님, 서버리스를 적용하시면서 이처럼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리싱크는 커머스이다 보니 상품 관련된 오퍼레이션들이 많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노출한다거나 이벤트에 맞는 상품을 보여주거나 상품 검색 등이 빈번합니다. 기존에는 이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MySQL을 통해서 서비스를 했는데요. 하지만 상품 카탈로그 구성 시에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요구사항 등이 생겨나면서 불필요한 조인이 많아지고 그럼으로써 응답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를 쿼리 최적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보다 요구사항을 빠르게 처리하고 추후 확장하기에 좋은 솔루션을 이용하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를 이용해서 상품 풀을 구축했습니다. AWS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상품 풀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는 응답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저희가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를 도입했던 이유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는 인스턴스만 생성하면 운영에 대한 고민 없이 사용하기가 쉬웠습니다. 실제로 인덱싱 구축 이후에 일주일 만에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했을 정도로 사용 방법이 쉬웠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품 풀로 사용하던 MySQL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MySQL의 부하도 더욱 줄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를 도입하면서 인덱싱 구현이 필요했는데요. 저희는 아마존 SQS를 이용하여 상품 인덱싱을 하였습니다. 상품의 상태가 변경될 만한 이벤트를 지정하여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마존 SQS에 쌓이고 다시 AWS 람다가 트리거되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에 인덱싱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품절 이벤트가 발생하면 아마존 SQS에 쌓이고 AWS 람다가 실행되어 아마존 클라우드 서치에 해당 상품이 품절되었음을 인덱싱합니다. 또한 응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캐시 레이어를 사용했는데요. 동일한 형태의 응답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이용하여 캐싱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 키만 잘 관리하면 10ms 내외로 균일한 응답 속도를 보장한다는 점이 좋았으며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API의 응답을 캐싱하여 엣지 레벨에서 응답하기 때문에 AWS 람다 요청수를 줄이고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 DB에 캐싱을 하는 방법도 아마존 SQ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는데요. 캐싱이 만료되는 시점을 두기보다는 캐싱을 재갱신해야 하는 시점을 이벤트로 지정하여 AWS 람다가 실행되어 AWS 람다가 캐싱을 재갱신하는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풀을 위주로 서버리스로 구현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서버리스 솔루션들을 적극 사용했습니다. 현재 리싱크 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판단하는데요. 현재 아키텍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비즈니스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리스를 적용하신 후에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으로 응답 속도, 그리고 문제와 효율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CTO님, 비즈니스 측면에선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고객 관점과 저희 운영 조직에서 제일 체감하는 부분은 속도 부분입니다.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때 평균적으로 600% 정도의 속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매 전환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마케팅 측면에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마케팅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늘어나면 응답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고객이 이탈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발 측면에서 얻는 이점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발자 경험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기존에는 운영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기능 개발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개발자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능 구현을 빠르게 배포하여 비즈니스적으로 검증하길 원할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서버리스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구현의 제약이 사라져서 여러 가지를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서버리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분석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속도 개선과 개발 경험 등
AWS 마이그레이션 이후, 그리고 서버리스 도입 이후 느끼신 여러 달라진 점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서버리스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분석 등으로 확장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리싱크에서는 현재 여러 신규 서비스 런칭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싱크가 나아가고자 하시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키시고 싶은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으로는 재고의 인식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페이지를 전부 서버리스로 이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등도 서버리스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상하는 부분들을 하루빨리 현실화하여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 여정을 앞으로도 AWS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CTO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엄 재고 온라인 쇼핑몰 리싱크의 개발팀을 이끌고 계시는 황재희 CTO님과 함께 호스팅 서비스에서 AWS로, 그리고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마이그레이션 하신 여정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공유해 주신 경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존의 많은 서버리스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비즈니스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표현이 저희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버리스로 전환하면서 비즈니스에 집중한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서버리스에 관심이 있다면 글로 접하는 것보다 적용하면서 얻는 인사이트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적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경험치를 쌓아가다 보면 점점 서버리스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TO님, 리싱크와 AWS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션을 끝내기에 앞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무료 디지털 교육을 상시 시청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AWS 전문가가 개발한 500여 개의 무료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AWS 인사이트 세일즈 매니저 조윤지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